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한 달 전쯤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지금 또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또 걸릴 수도 있나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몸이 안 좋아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제가 지난번에 대주전자재료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만났던 그분이랑 미팅을 했었는데 또 종목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시장을 정리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FOMC가 한창 이슈였었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이슈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주요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을 냈었는데 연준 의원들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런 연준 의장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연준 의원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 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CPI가 높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비현실적이다. 대부분 다 CPI가 높다.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슈였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금요일 날 FOMC 페드의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발언을 하는 바람에 나스닥이 4%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시그널을 줬었어요. 지금 보니까 8월 15일 날 정리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2주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중요한 내용들을 써놨는데 분명히 이때도 금리를 낮춘다 혹은 뭐 유지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을 텐데 이것들을 가져온 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던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이제 회사에서 발표하고 고객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찌라시 일부입니다. 이제 큰 손님들한테는 이렇게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쓴 거니까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한국 금통위가 있었고요. 어제 금요일 날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캔자스시티에서 한 번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 이렇게 중요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뭐 그냥 연준이 베이지북이나 금리의 방향,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실태를 알 수 있는 베이지북 혹은 FOMC 6주마다 한 번씩 열리는 FOMC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잭슨홀 미팅까지도 중요한 이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에 한 번 열리다 보니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각층의 학계, 뭐 정계, 연준 의장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이제 그런 회의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강경 발언이에요. 연말 이후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며 투자한다면 자기 책임와의 손실을 각오하라 라고 했습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말투가 좀 그래요. 자기 책임와의 손실을 보시든지 이익을 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속단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고 이분이 사실 엄청 똑똑한 분이셔서 뭐 이렇게 표정이나 말투로 이분을 비하하기에는 좀 워낙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금리가 3%가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2.5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기준금리가 둘 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3%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0.25씩 두 번 정도 남았다. 다음 금통위는 10월 12일이고요. 연준 의장이 강경 발언이 또 한몫을 했죠. 시장 폭락에.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장에 충격을 가져온 이제 그런 발언입니다. 연준 의장은 공격적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 하나만 보고
금리 인상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이창용 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결과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어떻게 되면은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혹은 이게 안 되면은 뭐 금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가 넘는다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고, 6%가 넘지 않는다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금리에 대한 기조를 제시했다면 연준 의장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치보다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냥 분위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은 한진칼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어차피 한진칼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되면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요새는 채권 시장이 워낙 핫한 상태라서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옛날 같으면은 트리플 B 플러스의 이 대한항공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금리도 많이 주고 회사에도 인기도 많아가지고 자금 융통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영업이익이 1418억 대비해서 2000억으로 약 70% 정도 22년도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한항공의 대주주 한진칼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많았던 이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이 차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1위가 이거였고, 22년 7월 상반기 때는 외국인이 순매도했을 때 지수가 많이 빠졌었고, 7월 들어서 일정 기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특히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외국인 따라간다, 22년도 마찬가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금요일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파월 연준 의장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뭐 따라서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또 시작할 때는 좀 암울한 장이 연출될 게 불보듯 뻔하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1008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급락할 때 주워 담아야 되는데 현금이 없죠.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물린 게 올라와야 되는데, 물린 게 올라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참 아주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실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라는 그거는 확신이 없지만, 이렇게 강경하게 발언하면서 이제 물가를 좀 잡겠다는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진짜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 투자하지 마, 돈 많이 풀지 마 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월 달에는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9월 13일 날 발표될 것이고요. 21일, 22일에는 FOMC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시장 하반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두 가지 지표가 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주목하고, 혹시나 주식을 아직 안 하시거나 현금 보유 많이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전즈음에서 많이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기회가 있거든요, 보면. 근데 현금이 없는 분들은 뭐 할 수가 없죠. S&P가 급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차트고요. 이게 차트가 되게 웃긴 거예요. 결국에는 200일 선을 뚫지 못했고 120일선에서 반등했지만 결과적으로 뚫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강하게 뚫고 내려왔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거래량이 실려서 폭락했거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거래량 실리면서 선물 기준으로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분봉인데요. 이분봉입니다. 제가 이분봉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장이 열리고 나서 어느 정도 거래가 뭐 이렇게 있다가 파월 연준 의장 발표한 다음에 아래 위로 치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13,100에서 12,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장이었고요. 달러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위태로운 구간에 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된 차트 모양에서는 뭐 지지도 없고 저항도 없는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새로운 신규 유입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말 그대로 애매하다고 누가 봐도 표현할 테니까. 근데 이제 일목상단을 뚫지 못하고 이제 저항받는 모양새가 되었으니까 일단 하방은 뭐 다시 한번 2,400까지 열려 있다. 2,400 이하로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가보면 알겠죠.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매집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사실상. 지난 한 주간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쓸어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주간 후반으로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많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일단 규모 자체가 작아요. 리스크 관리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사기도 많이 샀지만 팔기도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 한진칼이 있고 뭐 기아가 요새 인기가 많던데 일단 기아 뭐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수급에 포인트를 두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기관들이 한진칼을 많이 샀습니다. 한진칼은 사고를 한번 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랑 더불어서요. 근데 대한항공을 조금 더 강하게 밀고 싶습니다.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고 6만전자 글쎄요,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4만원대 오면 아주 그냥 인생 걸고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이 대주전자 재료를 준 분이 뒤에 종목을 또 하나 준 건데 일단 조금밖에 못 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사실 언제 봤더라? 6만 원대 본 것 같은데 이때 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올랐어요? 참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애증의 대주전자 재료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잘 팔았어요. 사실 제가 방송은 좀 뜸했지만 카톡 멤버십 위주로 요새 워낙 바쁘다 보니까 카톡 멤버십이나 커뮤니티 위주로 종목을 드렸었는데 잘 사서 이것도 59,300원, 59,800원에 잘 팔고 나와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 파셔야 됩니다. 카카오 역시 잘 사서 이것도 82,000원, 8만 초반에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대한전선은 1,840원, 1,820원 나눠서 샀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공매도 많았던 종목이었고, 공매도 규제 이후로 수혜받았던, 우리 방송에서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었지만 장이 밀릴 게 뻔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비덴트는 이거 만 얼마에 사가지고 9천 얼마에 손절한 것 같은데 8천 얼마인가 하여튼 손절했습니다. 이거는 실패했어요. 쓰레 같은 종목 보지 마시죠 이제. 자, 마지막으로 유일 에너테크입니다. 이게 카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는 종목을 미리 드렸는데, 대주전자재료 주신 자문사 대표님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얻은 종목입니다. 술 사고 참치 사고 다 했습니다. 회 사고. 일단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고요. 자회사가 아주 큰 비공개 정보로 이슈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래가 좀 튀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한두 번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장이 좀 밀린다고 하면 좀 아까 같은 아픈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유엔테크 지난 고점이 4만 원대거든요. 일단 3만 원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아주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영업이익은 우상향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흑자 전환할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자, 9월 멤버십도 모집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장 또 흔들릴 때 기회가 있으니까 8월 멤버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마 종목 한 3개 빼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큰 상승을 거두었다라고 자평할 수 있겠고요. 9월도 만약에 손실 난다고 하면 저 50만 원 다시 돌려드립니다. 9월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메일 주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